이번 시간에는 예금에 관련된, 예적금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 텐데요. 최근에 사람들이 고민이 많을 거예요. 기준금리가 인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예금금리가 떨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예금을 언제 어떻게 가입해야 되는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예금은 한두 달 안에 장기적으로 쭉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지금 제 생각,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금 가입은 이때까지 기다려라. 어쨌든 간에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예적금 금리가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게 기준금리입니다. 근데 22년 한 해 동안 기준금리가 엄청나게 올랐죠. 22년 한 해 동안 기준금리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22년 금리를 보면 22년 1월 달에 우리나라 금리가 1.25%로 시작했습니다. 1.25%로 시작했는데, 한국은행에서 어쨌든 간에 코로나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금리를 많이 내렸었잖아요. 내렸는데 이거를 올려가지고 원상복귀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계속 보여줬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같이 일어났었죠. 미국에는 작년 1월에 2022년 1월에 0.25%였어요. 그런데 이게 미국에서 엄청난 속도로 금리를 인상하다 보니까 이거 한 번에 0.25를 인상한 게 아니죠. 0.5, 0.75,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한꺼번에 많이 올려서 우리도 같이 거기에서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0.25씩 올리던 거를 0.5, 0.25, 0.5 이렇게 갑작스럽게 올렸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대출하셨던 분들이 힘드셨고, 어쨌든 간에 기준금리가 올라가니 예적금 금리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작년 한 해 동안 굉장히 예적금을 많이 가입한 걸로 데이터를 볼 수 있었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최고 예금금리가 1금융권을 기준으로 5.95% 정도 됐던 걸로 기억나요. 5.95%. 저축은행은 6%가 넘어가는 것도 있었죠. 거의 7% 가까이 주는 것도 있었으니까요. 물론 특판예금 우대금리를 포함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2022년 10월 상황을 보면, 10월 달에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기준금리 표를 보면 그 기준금리가 3%대였습니다. 3%대. 시중은행 기본 예금금리가 우대금리 포함하지 않은 예금금리가 한 4.5% 정도 됐던 거예요. 그리고 한 5%? 요 사이에 됐던 것 같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3.5%까지 올린다라고 해서 예적금 금리의 추가 인상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어제 가입했던 예적금 금리와 내일 가입할 예적금 금리, 하루마다 이자 변동이 엄청 심했죠. 그래서 그때 나온 단어가 금리 유목민, 금리 노마드, 이런 단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었죠. 예적금 통장을 재빨리 갈아탄다고 해서요. 그런데 지금 조사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지금 제가 조사를 좀 해보니까 기준금리 23년 1월이죠. 23년 1월에 우리는 3.5%가 지금 기준금리입니다. 작년보다 0.5% 올라갔습니다. 10월보다. 그런데 이번에 쭉 조사를 해보니까 1금융권 최고금리가 5%더라고요. 이게 기본금리가 4%고 우대금리 1% 포함해서 최고 5%였습니다. 작년 10월 기준금리 3%였는데 지금은 3.5%로 기준금리가 올랐고, 그런데 예금금리가 5.95가 최고였던 게 지금은 5%로 떨어졌습니다. 최고 적게는 0.5%, 많게는 1% 가까이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요? 기준금리가 오르는데 당연히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예적금리가 올라야 돼요. 근데 예적금리가 반대로 내려가는 현상, 이런 현상이 왜 생겨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기는 힘들지만 일단 정부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정부의 개입. 금융당국이 올 들어 예금금리 인상을 하라고 요구를 하다가 10월부터는 자금 경색이 되자 금리를 낮추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렇게 적혀져 있죠. 정부가 작년 10월 달에 금리를 내리라고, 예적금 금리를 내리라고 압박을 했었죠. 일단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예적금 금리가 올라가는 건 당연합니다. 이 예적금 금리가 올라가면 코픽스 금리라는 것을 영향을 줍니다. 이 코픽스 금리는 대출 금리에 영향을 주는데, 예적금 금리를 여기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러면 코픽스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대출 금리가 덩달아 올라가니까 정부에서 이 대출 금리를 안정시키려고 예적금 금리를 올리지 말라고 했던 거죠. 말 나온 김에 코픽스 금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다 아시겠지만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코픽스 금리가 뭐냐, 코픽스 금리는 코스트 오브 펀드 인덱스라고 해가지고 은행이 자금 조달을 할 때 비용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예적금을 가입을 시켜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야지 은행에 돈을 넣으니까 그때 나가는 이자들이 다 비용인 거죠, 은행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여기에서 은행이 발행하는 예적금 상품, 그리고 상호부금,
주택부금,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금융채. 이런 것들을 발행하면서, 이런 금융상품들을 발행을 하면서 고객들한테 지출하는 이자, 이것들이 모두 비용이니까 이 비용들을 다 합산을 해가지고 뭐 평균적으로 내는 가정평균값을 구해가지고 금리를 정합니다. 그게 바로 코픽스 금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코픽스 금리, 이 기준이 되는, 그러니까 비용보다는 더 높게 우리가 뭔가를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대출인데요. 이 코픽스 금리에 기업과 개인, 이런 신용도나 그 각각의 평가할 수 있는 팩터를 좀 환산해가지고, 금리를 환산해서 개인별로, 기업별로 코픽스 금리에 좀 더해서 대출 금리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뭐 일단 정리를 해보면 이랬던 것 같아요. 일단은 은행 금리를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작년 한 해 22년 동안 엄청난 금리 상승을, 수직 상승을 했었습니다. 0.5%, 0.75 뭐 한꺼번에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수직 상승을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같이 일어났던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22년 한 해 동안은 이렇게 인상을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금리가 오르니까 예적금 금리도 함께 올라서 이 높은 고금리 예적금 금리를 주는 1금융권을 찾아가지고 1금융권으로 돈이 다 몰렸죠. 그러다 보니까 덩달아 2금융권도 따라서 1금융보다는 좀 더 높은 금리를 줘야지만, 사람들이 생각이 2금융이 좀 불안정하니까, 그러니까 좀 더 높은 금리를 줘야지 뭐 가겠죠. 그래서 높은 금리를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적금 금리가 1금융보다 높은 2금융권에 또 많이 몰렸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신용도가 좀 낮은 서민들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은 대출을 받게 된다면 1금융권에서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2금융권에서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2금융권에서 많이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2금융권에서 대출을 많이 받으면 은행 예적금 금리가 올라가면 아까 코픽스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대출 금리도 한꺼번에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2금융권의 대출 금리가 뭐 13%, 14%, 15%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지속되면서 갑자기 9월달에 작년에 레고랜드 같은 사태가 발생이 된 거죠. 채권 시장에 경색이 일어나다 보니까 뭐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자금을 끌어오던 부동산 대출 시장이 엄청나게 죽어버렸죠. 그래서 정부가 은행 금리 인상을 하지 마라, 예적금 금리 인상하지 마라, 예적금 금리 인상하게 된다면 1금융권에서 인상하면 2금융권에서 인상을 하고 2금융권 대출금리도 같이 인상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힘들어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통제가 들어갔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이 처해져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전략 있잖아요. 그 과연 기준금리가 올라갈 때 지금 우리가 예적금을 가입을 하려면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되냐, 그리고 지금 가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기준금리를 지금 보시게 되면 뭐 이 파월 의장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2월에 금리 인상 중단을 논의한다. 그리고 3월달, 4월달 올해는 기준금리 인상보다는 유지 또는 인하, 뭐 내년에 인하 정도 이야기를 할 것이다.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지금 금리 인상을 3.5%에 중단을 하고 싶다. 그래야지만 부동산 시장과 뭐 대출 시장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기준금리 인상을 멈추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확률적으로 봤을 때 기준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유지되면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네, 유지되거나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면 기준금리 인상이 거의 끝자락에 왔다라는 겁니다. 끝자락에 왔으면 정부가 대출금리 인상을 더 이상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자금 조달 비용인 코픽스 금리가 정점에 와 있다라는 말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금리가 내려간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금리가 내려가게 된다면 지금 시점에 높은 금리를 가입을 못 하신 것을 후회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금, 목돈을 좀 가지고 있으시고 예금을 가입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지금 뭐 한두 달 이내로 기준금리 인상 추이를 보시고 한두 단계 정도는 더 올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럼 한두 단계 더 올린다면 예적금 금리도 당연히 조금은 더 올라가겠죠. 조금 더 올라가는 것들 좀 기다려서 가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빨리 가입을 해가지고 시간적으로 그 이자를 좀 많이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가입을 하셔가지고 장기적으로 1년 가입하시지 말고 2년, 3년 정도 가입을 하시는 전략. 내년 24년 1월에 기준금리가 만약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이 금리 가입 못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한 2, 3년 정도 고금리를 확보해 놓으신다면 내가 일을 하지 않고도 이 목돈을 가지고 좀 더 많은 이자를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예금을 가입하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예금 적금 언제 가입을 해야 되냐, 기준금리가 인상이 더 이상 되지 않는다면 지금 가입을 하고
뭐 인상이 되더라도 지금 시점이 고금리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가입을 하셔도 무방하시다. 라고 정리를 해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